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1도, 익산 4도, 전주 5도 등 어제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겠고 한낮 기온은 전주 17도, 익산 16도로 어제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대부분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동부 내륙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 낮 기온은 평년보다 3, 4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겠고 다음 주 월요일 이후 점차 포근해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선거 캠프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예비 후보였던 이돈승 캠프에 거액의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신의 측근들이 상대 후보를 사실상 돈으로 매수한 셈이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완주는 진안, 무주, 장수와 한 선거구로 묶였습니다. 당시 완주군의 유권자는 7만 7천여 명, 진안, 무주, 장수 지역 유권자를 다 합친 것보다 1만 3천여 명이 많습니다. 진안 출신의 안호영 후보로서는 완주 출신의 임정혁 후보를 이기기 위해 완주 유권자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상황. 안 후보 캠프는 국민의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돈승 후보 캠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후보 캠프 측에서 안 후보를 돕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고 안 후보 측은 1억 3천만 원을 이 후보 측에 건넸습니다. 돈은 안 의원의 친형 안모 씨가 마련했습니다. 이돈승 후보는 캠프 관계자가 돈을 건네받은 직후 국민의당을 탈당해 안호영 후보 선대위의 상임고문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안 씨와 안호영 의원의 선거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은 류모 씨와 임모 씨, 이돈승 후보의 선거사무장 유모 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안호영 후보와 이돈승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지시하거나 알았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천연 그런 관계를 전혀 몰랐고 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제가 만약에 알았다면 저는 당연히 그거를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막았을 겁니다. 안 의원은 또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대상에서 빠진 안호영 의원은 법적 책임에선 벗어났지만 자신의 선거를 도운 측근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무자격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준 군산의 한 농협을 상대로 고발장이 제출돼 관련 임직원들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선거 무효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군산 A농협의 한 조합원이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를 묵인한 농협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63조 사위 등재죄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 있는 자가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조합원은 무자격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준 농협의 행위가 거짓 사실을 기재한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앙위 공문에 보면은 정말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계속 공문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묵인을 하고 만약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무자격 투표에 관여한 농협의 임직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사처벌과 별도로 조합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선거가 아예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협의 무자격 조합원이 2,000명으로 추산돼 사안이 심각한 만큼 선거 무효 판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거 무효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아주 중대한 하자 같아요. 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유권자로 돼 있으니까요. 그 정도 그 숫자도 2,000명 이상이니까 이건 투표 절차의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래서 선거 무효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무자격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준 한 농협의 행위가
임직원들의 형사처벌 여부는 물론 선거 무효 소송에도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해 5월에 폐쇄된 한국잼 군산공장의 매각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새 주인이 확정되면 군산에서 전기차가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한국GM 군산공장의 매각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한국GM은 빠르면 오늘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한 국내 기업 컨소시엄과 군산공장 매각에 관한 협약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협상을 했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실사 다 마무리했고 그래가지고 현재로서는 충분히 서로 가능하다고. 이 컨소시엄은 군산공장에서 국내외 대기업의 위탁을 받아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선택한 것은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비해 탈석유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컨소시엄은 군산공장 설비를 활용하면서 이곳에서 일했던 근로자 일부도 다시 고용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군산공장에서는 근로자 2,000명 가운데 1,300여 명이 희망퇴직했습니다. 다만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선 일부 설비를 교체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군산 공장이 재가동되기까지는 1, 2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공장이 새 주인을 찾으면 전북 군산형 일자리와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오염 토양 반입 정화 시설을 임실에서 내보내기 위한 사자 면담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해당 업체를 제외한 자치단체들과 주민대책위가 모인 건데요. 앞으로도 여러 차례 더 만날 예정인데 빠른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을 반대하는 임실 주민들은 지난달 말 광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이날 주민대책위 대표단에게 처음으로 사자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광주시와 전라북도, 임실군, 그리고 주민대책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임실군과 대책위 반대로 업체 측은 빠졌지만 첫 번째 사자 면담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북도, 우리 임실군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어떤 방법을 내놓는다면 우리도 이게 좀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죠.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는 토양 정화시설을 임실에서 내보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당장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여러 차례 더 만나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한두 번 만나서 해결될 것이라고는 저희도 기대는 하지 않고 서로 간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또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오염 토양을 반출하지 않으면 업체 진입로인 다리를 철거하기로 한 임실군은 당분간 면담 과정을 지켜본 뒤 철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책위 역시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대규모 집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토양 정화시설이 임실에 들어온 지 5달 만에 다시 내보내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특별한 역사 수업이 열렸습니다. 일본인 교사가 학생들에게 독립선언서에 담긴 평화의 가치를 가르친 건데요. 이 특별한 수업은 올해로 1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중근 위치가 唱えた東洋平和論というのが、隣の国々、日本、中国、朝鮮の国々が独立することがお互いの国を認め合う。 안중근이 류순 옥중에 집필한 동양 평화론의 기치를 일본인이 설명합니다. 요코하마 중학교 전 교사이자 안중근 기념사업회 위원인 스제키 히토시 씨.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수업을 위해 기미 독립선언서를 따로 공부했다는 그는 미안함과 숙연함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当時の人たちが日本を非難し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改めて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して、平和というものが一番大切だということも今日の勉強で、私自身が理解できました. 독립선언서 속 인류의 양심을 가르치는 일본인 교사. 학생들에겐 특별한 경험입니다.
일본에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되게 기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학생들도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15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특별한 역사 수업은 한일 양국을 오가며 지금까지 26차례 진행됐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이 일본의 학생들, 한국의 학생들한테 모두 더 확산되기를 바라고요. 보다 더 좋은 화해 그리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려는 이들의 노력이 한일 문제의 해결과 평화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고압의 송전선로가 군산의 도심 지역을 가로지르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요. 한전이 적자를 이유로 2009년에 지중화 사업을 중단한 뒤 10년 만에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 15만 볼트의 고압 전선이 지나갑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굉음을 쏟아내 창문 근처에 가기가 두렵기만 합니다. 소리가 상당히 크게 해가지고 귀에 무엇이 들어가서 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파트 밀집 지역을 고압의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은 한전의 적자 탓에 2009년 중단됐습니다. 2년 전 군산시와 한전이 가까스로 사업비 70억 원을 공동 부담하기로 합의해 지난해부터 1.4km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지중화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이 빠르면 오늘 10월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함께 지중화 공사를 하기로 한 송전선로 인근의 변전소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있는 구조물의 한 3분의 1 정도만 지중화가 되는 거거든요. 군산의 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이 전체가 지중화가 돼서 저희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서 그쪽 상권 발달에 같이 되는 게. 주민들은 송전선로 지중화에 이어 지역 발전을 막는 변전소도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남원의 은퇴자들의 여가 생활을 돕는 목공방이 신설됐습니다. 순창의 전통 장문화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남원시 산내면 실상사에 은퇴자들을 위한 목금토 공방이 열렸습니다. 은퇴자들은 작업 공간에서 수납장 같은 다양한 가구를 만들거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장난감과 교구 등을 제작한 뒤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공동, 여가, 취미 생활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울 방화초등학교를 비롯해 전통장을 체험하러 순창을 찾는 학생들이 올 6월까지 24개 학교 1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통장 문화학교는 순창군이 장담극이 문화체험을 지원하고 학교가 전통장 구입을 통해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무주군 농민회의 풍년 기원제가 무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무주군은 올해 농가 소득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시행과 농업인 복지 지원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에 11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창 북고등학교에 중국교육부가 지정한 공자학당이 개원해 다양한 중국어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창 북고는 올해부터 4년 동안 중국어 진로 중점 학교로 지정됐고 중국 명문대학과 MOU를 체결하는 등 중국어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